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이주호입니다.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가 기술주 주도의 반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좀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요. 사실 미국 증시는 지난 밤 하루를 놓고 보자면 장 초반보다는 후반이 약간은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애플의 신제품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애플이 이번에 신제품을 발표하면서 생각보다 좀 저렴한 제품들을 발표했습니다. 이 저렴한 제품들을 발표하다 보니까 애플의 주가가 부진했고 이 애플의 주가가 부진했다는 점이 시장의 상승 탄력을 다소 둔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은 기술주들의 반등은 계속 이어졌지만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상승 탄력이 약간은 떨어졌던 그런 하루였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된지 먼저 정리해 볼까요? 네, 현지 시간 15일이죠. 미국 3대 지수는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에 나서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끈 가운데 주요국들의 견고한 경제 지표에 또 FOMC 회의를 통해서 나올 결과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일제히 오른 채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다우지수는 상승폭이 다소 제한된 채 마감을 했는데요. 보합권에서 막판의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한 채 문을 닫았습니다. 애플을 제외한 대형 기술주들은 오늘 강했고요. 테슬라는 전거래일 12% 오른 데 이어서 이날도 무려 7%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굵직한 인수합병 소식 등이 계속해서 동력을 제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이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오라클과 틱톡의 협상은 현재 이 백악관 선임 보좌관인 제러드 쿠슈너가 이 협상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또 속보로 전해진 것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틱톡에 관한 바이트댄스와 오라클의 거래가 매우 임박했다라고 들었다라는 소식을 전했다는 내용까지 전해지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은 현지 시간 15일이죠. 15일부터 16일까지 FOMC 회의를 갖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을 결정해서 발표를 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에는 추가 통화 완화 가능성은 제한적이겠지만 성장률이나 물가 전망치는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장기간 저금리 유지 방침 역시 재확인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요.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도입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 연준이 발표하는 대로 관련 소식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고요. 이날 또 시장을 상승을 이끈 주요국들, 중국과 미국, 독일 등의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간단히 함께 짚어보시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심어줄 만큼 좋은 지표들이 나왔는데 중국의 8월 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소매 판매 역시 전년 대비 0.5% 올랐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상승한 것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뒷받침해줬고요. 또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지표들이 비교적 양호했는데 뉴욕 연은이 발표한 9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전월 대비 13.3포인트 올랐습니다. 시장 전망을 큰 폭으로 상회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지표는 유럽 경제연구센터의 경기 기대지수였는데 독일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9월 경기 기대지수는 77.4를 기록해 2000년 초반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시장 예상을 훌쩍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이날 초반에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막판에 상승폭을 거의 모두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초반에 28,200선까지 뚫기도 했지만 막판에 0.01% 보합권까지 이 상승폭을 제한시켰습니다. 27,995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날 1.21% 상승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꾸준히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기술주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이는데요. 11,190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0.5% 넘게 상승을 했고 3,400선을 돌파했습니다. 3,401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상품 시장은 어땠을까요? 자, 상품 선물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FOMC 회의 결과를 두고 보자는 관망 심리가 짙었던 가운데 국제 유가는 또 나름대로의 큰 폭의 반등을 기록했습니다. 자, 먼저 국제 유가 WTI 가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의 경우에는 그 국제 에너지 기구 IEA가 원유 수요 전망을 낮췄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거래일 동안 굉장히 급격하게 유가는 떨어졌습니다. 이런 단기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 심리와 더불어서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겹치면서 유가는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원유 생산 시설이 밀집된 미국 걸프만 지역의 태풍 때문에 이 생산량이 좀 줄어들었다는 점도 유가의 반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덕분에 WTI 가격은 2.8% 정도 오른 채 현재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38.32달러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금값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그 관망 심리 때문에 큰 폭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물론 장중의 변동폭은 적지 않았었는데요. 장중 한때 1980달러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던 국제 금값이 이 상승 탄력을 모두 다 되돌리면서 현재 선물시장에서는 보합권입니다. 1962.1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리도 마찬가지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FOMC 회의 결과를 좀 기다려보자는 관망 심리가 짙은데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 큰 폭의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소폭 하락했습니다. 0.676%를 기록했고요. 달러 인덱스도 아주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0.04% 조금 오르면서 93.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몇 달째 미국 의회에서는 이 부양책을 두고 굉장히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추가 부양책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류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문제 해결 의원 모임으로 알려진 이 양당의 온건파 의원들이 공동으로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770조 원에 달하겠습니다. 이 규모의 부양책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 50명의 온건파 의원들은 부양책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그런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지난주에는 공화당에서 이른바 깡마른 소규모 부양책이죠. 3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내놓고 상원 표결을 진행했지만 역시나 부결이 됐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지도부는 이전부터 꾸준히 2조 달러 이상의 전면적인 부양책을 좀 고수를 하고 있어서 부양책 갈등을 두고 교착 상태는 예상외로 오랜 시간 지속이 되고 있죠. 이를 두고 양당에서도 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가 침체를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부양책이 좀 하루빨리 나와줘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전향적인 협상에 나서야 된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들 법안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느냐인데 사실 지금까지도 여러 법안들이 제시가 됐지만 모두 불발되면서 타결 가능성을 두고는 회의적인 입장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이 외신을 통해서는 백악관에서 이번 1조 5천억 달러 규모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결과 요즘 펀드 매니저들이 산업재와 가치주 쪽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들은 포트폴리오 비중 가운데 대형주와 헬스케어, 또 기술주, 금융주 이런 쪽에서의 비중을 줄이고 반대로 산업재와 소형주 그리고 가치주 쪽으로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림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오른쪽이 바로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왼쪽이 바로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에 보이는 가장 큰 변화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이 전환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형주에서 소형주로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산업재 관련주들도 좀 비중을 늘리고 있고 반면에 기술주들의 비중을 크게 줄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헬스케어와 금융주 이런 쪽도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리서치 회사인 CFRA에서는
쪽에서는 비슷한 결과를 놓고 사실 조금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최근 한 달 동안 가치주 ETF로 약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밀려 들어왔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 현상만 놓고 보자면 가치주로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눈길을 돌리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분석은 조금 다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이제 아예 전환이 되느냐? 사실 그건 아니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CFRA는 여전히 성장주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왜냐하면 가치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올라야 하지만 저금리는 당분간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가치주로의 펀드 유입은 지난주 기술주 조정이 나타나다 보니까 발생을 했었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CFRA에서는 분석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이날 애플의 신제품 발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모두 기대를 하고 계셨겠지만 현지 시간 15일 애플이 온라인으로 신제품을 공개하는 언팩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아이폰 공개가 미뤄져서 좀 아쉽기는 했지만 애플 워치나 아이패드와 관련해서는 여러 새로운 기술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피트니스 플러스 운동 서비스라든지 애플 원 번들 서비스가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신제품들의 특징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애플 워치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기존의 이 심박수 측정 등의 헬스케어 기능에 혈중 산소 포화도까지 측정을 할 수 있는 기능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피트니스 플러스 기능이 추가가 된 건데요. 이는 호흡기 질환을 조기에 발견을 하는 데 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증상에 저산소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 환자의 혈중 산소 포화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이 애플 워치의 센서가 감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조기 감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아이패드 시리즈와 관련해서는 이 애플이 이번에 자체 생산한 5 나노칩 A14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해서 CPU와 이 그래픽 성능이 각각 40%, 30%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4K 동영상 촬영부터 편집까지 모두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LTE3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와이파이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도 화상회의나 그룹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한데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어난 이 상황에서 화상회의라든지 그룹 프로젝트가 더 많은 상황 속에서 가능하다면 이것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애플이 이번 신제품 발표를 통해서 이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한 그 서비스 런칭도 시도를 했었는데요. 특히 그 가운데 하나가 피트니스 서비스의 런칭이었습니다. 애플까지 피트니스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면 이런 생각이 들죠. 펠로톤은 그러면 펠로톤에게는 악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정작 펠로톤의 CEO는 애플 덕분에 피트니스 콘텐츠가 얼마나 중요한지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펠로톤의 주가는 오히려 4% 상승한 채 마감이 됐고요. 자, 이날 애플의 신제품 발표는 펠로톤 CEO가 투자자들과의 미팅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즉시 저희가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애플이 피트니스 서비스를 런칭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순간적으로 펠로톤의 주가는 살짝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존 폴리 펠로톤의 CEO는 이날 주가가 밀린 것에 대해서 애플의 새로운 발표를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2조 달러가 넘는 거대한 기업이 피트니스 서비스로 확장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피트니스 콘텐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펠로톤은 애플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을 했는데 펠로톤은 피트니스 자전거나 러닝머신이라는 하드웨어와 함께 피트니스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애플은 서비스만 제공을 하다 보니까 완전 선을 다르다고 선을 그은 것이고요. 그는 또 애플이 하드웨어로 진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피트니스 분야에 대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은 계속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